머리 9 달린 괴물. 옛날 호랑이가 곶감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머리가 9이나 달린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성격이 난폭할 뿐만 아니라 멀리서 나는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기가 막히게 잘 맡았습니다. 머리가 9에 코도 9이고 입도 9이고 눈과 귀는 18개씩이나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은 잊을라 하면 어김없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워낙 크고 난폭해서 어느 누구도 괴물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괴물이 임금님이 사는 궁궐에 나타나 공주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궁궐에 있던 임금님과 신하들은 공주가 잡혀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도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숨어서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임금님은 공주 걱정에 밥숟갈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시름에 잠겨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신하들도 좌불안석, 안타깝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내 귀한 공주가 그렇게 허망하게 잡혀가는데도 그렇게 멀뚱멀뚱 하늘만 탓할 것이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방법을. 임금님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러 대신들에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대신이 나와 절을 하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괴물과 싸워보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그러자 다른 대신이 나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그것은 위험한 일인 줄 아뢰오. 만약 군사들을 총동원하게 되면 오랑캐는 누가 막는단 말입니까? 그러니 용감한 장수를 뽑아 괴물을 물리치게 함이 어떠할런지요. 대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임금님이 눈썹을 치켜뜨며 물었습니다. 용감한 장수? 그런 장수가 있다면 어디 말해보시오. 임금님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으며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장수가 있었으면 진작에 괴물과 맞서 싸워 공주가 잡혀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들도 그런 임금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어서인지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말을 못하는 것이오? 임금님의 불같은 호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한 대신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전국에 방을 붙여 인재를 구함이 어떨런지요. 괴물을 물리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 하면 분명히 인재가 나타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당장 그 일을 시행토록 하라. 뿐만 아니라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이르라. 이 소식은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힘이 센 사람, 걸음이 빠른 사람, 힘이 세고 키가 큰 사람, 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괴물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도대체 공주는 살았단 말이냐 죽었단 말이냐.
임금님과 대신들은 공주를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식이 끊기거나 부상만 입고 돌아오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골이 장대한 젊은이가 궁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첫눈에 젊은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물도 훤하고 겉으로 보이는 기백이 위풍당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오면 내 그대를 사위로 삼으리라. 임금님은 말을 마친 후 젊은이에게 젊고 건강한 말 한 필과 건장한 무사 3명을 함께 딸려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임금님께서 내린 말을 타고 무사 3명과 함께 괴물이 살고 있다는 산속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괴물이 살고 있다는 산은 지형이 험난하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젊은이와 새 무사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더더욱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각자 찾아보도록 합시다. 대신 1시간 후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다시 모이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젊은이의 말에 새 무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와 새 무사는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젊은이는 결국 괴물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새 무사도 괴물을 찾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날이 어두워가니 오늘은 어디 묵을 만한 곳에서 쉬었다가 내일 찾아봐야 할 것 같소. 어느새 날이 어두워진 걸 깨닫고 무사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때마침 내가 살펴본 곳에 작은 굴이 있으니 그곳에서 밤이슬을 피하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사 한 명이 이렇게 말하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굴은 4사람이 하룻밤 지내기에 충분할 만큼 넓었습니다. 젊은이와 새 무사는 각자 자리를 잡고 피곤한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젊은이는 너무 피곤한 탓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 나타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신령이니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건너편 산 중턱으로 가 땅이 평평한 곳을 찾도록 하거라. 그러면 그곳에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들면 괴물이 사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건너편 산 중턱에 땅이 평평한 곳에 바위가 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산신령이 가르쳐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새 무사를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괴물이 사는 곳을 알 것 같소. 젊은이의 말에 잠을 깬 새 무사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때마침 아침 해도 동쪽 산등성이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새 무사와 함께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평한 땅 위에 커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바위가 틀림없소. 어서 저 바위를 들어봅시다. 젊은이와 새 무사는 힘을 합쳐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땅속으로 통하는 듯한 커다란 입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와 새 무사는 입구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너무 캄캄해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밧줄을 만들어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젊은이와 세무사는 주위에 있는 덩굴을 모아 밧줄과 광주리 같은 튼튼한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밧줄과 광주리를 튼튼하게 연결했습니다. 이 주머니를 타고 내려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중간에 가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밧줄을 흔들어야 하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끌어올려 줄 것이요. 젊은이의 말에 세무사의 얼굴은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무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겠소. 하지만 첫 번째 무사는 중간에 내려가다가 그만 밧줄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앞선 까닭이었지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무사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사도 중간에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무사가 그나마 깊이 내려갔지만 땅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내려가 볼 테니 나를 따라올 용기가 있는 사람만 내 다음으로 내려오시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밧줄을 타고 입구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젊은이는 밧줄이 거의 끝날 때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땅 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속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놀라움도 잠시 젊은이는 밧줄에서 껑충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밧줄이 스르르 올라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입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사들은 젊은이가 괴물에게 죽은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젊은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주님이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발걸음을 재촉하던 젊은이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덕을 넘어서자 넓은 들판에 꽃밭이 펼쳐져 있고 으리으리한 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밑에 우물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 집은 괴물이 사는 집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우선 저 버드나무 위에서 주위를 살펴봐야겠다. 그런데 젊은이가 버드나무 위로 올라간 얼마 후였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다름 아닌 괴물에게 잡혀간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젊은이가 버드나무 위에 있는 것도 모르고 두레박으로 물을 길었습니다. 젊은이는 버들잎 하나를 따 두레박 위에 떨구었습니다. 버들잎은 정확하게 두레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공주가 버드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공주는 깜짝 놀라 두레박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이곳에 오셨나요? 공주가 한 발 물러서면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버드나무 위에서 껑충 뛰어내리며 공주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대답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공주님, 저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젊은이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공주도 그제야 안심하는 듯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요? 그럼 마침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괴물은 세상 밖으로 나가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괴물을 물리칠 수 있나요? 괴물은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머리 9을 다 잘라야지 죽으니까요. 게다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장사인데다 칼도 잘 쓴답니다.
그러니 괴물이 없는 동안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럼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단 말입니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공주는 젊은이를 괴물이 사는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처럼 생긴 이상한 약초 뿌리를 꺼내 젊은이에게 내밀었어요. 이 약초는 괴물이 먹는 신기한 약초예요. 괴물은 이것을 먹고 힘이 강해진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 약초를 먹고 힘을 키워 놓으세요. 사흘 동안 이 약초를 먹게 되면 괴물과 싸워도 힘이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젊은이는 공주가 내민 약초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열기가 퍼지면서 두 손에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힘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공주님. 젊은이는 과연 힘이 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덩치만한 바위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미세하게 꿈쩍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뿌리씩 먹게 되면 힘은 금방 생길 테니까요. 젊은이는 공주의 말대로 하루에 한 뿌리씩 신비한 뿌리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말대로 사흘째 되던 날에는 처음에 들어보았던 바위를 공깃돌 가지고 놀듯 마음대로 들어올리고 던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님, 이제 안심하십시오. 제가 괴물을 물리치겠습니다. 젊은이는 힘이 세어진 것에 고무돼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공주도 그런 젊은이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쿵쿵 하는 괴물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괴물이 돌아왔나 봐요. 부디 괴물을 물리쳐 주세요. 공주는 간절한 눈빛으로 젊은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 반드시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님을 아버님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 버드나무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괴물이 버드나무 밑을 지나갈 때 단번에 목을 베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놈 괴물아, 어서 오너라. 젊은이가 버드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괴물은 성큼성큼 우물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는 이때다 하고 버드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큰 칼을 휘둘렀습니다. 젊은이에게 불시의 공격을 받은 괴물은 잠시 비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머리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16개의 눈이 달덩이처럼 동그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괴물은 머리를 줍더니 다시 그 자리에 척하니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허허허, 내가 감히 나에게 장난을 치고 있구나, 애송이 같은 놈. 괴물은 가소롭다는 듯이 젊은이를 노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간 젊은이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머리가 다시 붙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려나간 머리가 다시 붙을 수 있지? 낭패다. 젊은이가 저기 당황해 주춤거리자 괴물은 젊은이의 키만한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붕붕! 괴물이 휘두르는 칼바람 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괴물과 맞섰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공주가 준 신비한 약초 뿌리 덕분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애송이 제법이구나. 하지만 넌 내 손에 죽고 말 거야. 어림없는 소리, 이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젊은이는 공중으로 붕 떠올라 힘껏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젊은이의 칼을 받아내고는 자기도 공중으로 붕 떠올라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괴물과 젊은이의 칼싸움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 막상막하의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공주는 이 모든 모습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떨어진 목을 다시 붙이는 것과 젊은이가 용기 백배해서 괴물에게 밀리지 않고 싸우는 걸 말입니다. 공주는 자기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내가 도울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맞아. 공주는 부엌에서 재를 한 바구니 퍼왔습니다. 괴물의 떨어진 목에 재를 뿌려두면 재 아무리 괴물이라도 목을 다시 붙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둥벼락 같은 젊은이의 기합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늘에서 괴물의 목이 툭 하고 공주가 서 있는 들판 저 앞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주는 괴물의 떨어진 목에 재를 잔뜩 발랐습니다. 괴물의 목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괴물의 목은 그렇게 괴성을 한 번 지르고는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 후 괴물의 목은 간간히 떨어지는 우박처럼 공주 앞에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주는 괴물의 목이 떨어질 때마다 얼른 뛰어가서 재를 발랐습니다. 이놈! 8개의 목을 잃은 괴물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시간이 갈수록 힘이 솟았고 칼솜씨도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괴물이 공격해 오는 것을 재빠르게 피하고 단번에 괴물의 마지막 남은 목을 후려친 것입니다. 괴물은 마지막 목이 잘리며 비명을 지른 채 땅바닥에 쿵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아버님께서 이 공을 아신다면 아마 큰 상을 내리실 것이옵니다. 공주는 젊은이를 치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으로 젊은이를 이끌었습니다. 젊은이는 공주와 함께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땅속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공주님, 서두르십시오. 저 산만 넘으면 아버님이 계시는 궁궐이 보일 것이옵니다. 젊은이와 공주는 온몸이 피곤하고 지쳤지만 괴물을 물리치고 궁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젊은이와 공주는 마침내 궁궐에 도착해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장하도다, 장해. 내 그대의 공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야. 우리 공주의 배필로 삼아 나의 후계자로 삼을 것이야.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젊은이를 공주의 배필로 삼았습니다. 그 후 젊은이는 공주와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